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자신의 삶이 우선인 궁녀와 사랑보다는 나라가 우선인 왕의 애절 궁중 로맨스. 왕은 궁녀를 사랑했지만 궁녀는 왕을 진정 사랑했을까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 시작해봅니다. 생각시인 덕임은 백냥 모으기 프로젝트 중인데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떠난 오라비와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백냥.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이야기 읽어주기로 본업 외에 부업을 띄고 있는데 제조 상궁에게 들켰다. 이 안엔 거짓말장에 손을 물어뜯는 짐승이 들어있지. 저 아이만 빼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회초리 20대를 쳐라. 정기수놀이라 하자 주동한 이는 바로 접니다. 헌데 어찌 먹을 만졌을까? 마마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 생각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에 손을 물어뜯는 짐승이 정말 있다면 여태 제 손이 무사할 리가 없으니까요. 제조 상궁은 그런 그녀를 혼내면서도 그녀의 영리함이, 총명함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래, 좋구나. 내 너로 정했다. 영빈 연서. 영빈이 승하했다는 소식에 할아버지 영조 몰래 영빈의 처소로 조문을 나선 이상과 벌로 회초리를 택할 것인가, 조문을 택할 것인가 해서 조문을 택했던 덕임. 늦은 밤 길을 잃고 마는데 난 귀신 따위 무섭지. 예! 너 혹시 영빈자가 처소로 가는 길 아니? 영빈의 처소를 가던 이상과 마주친다. 이산, 난데없는 생각시에 여우가 둔갑한 건가 덕임을 의심했고 덕임, 새 손을 배동으로 오해했다. 영빈자가 처소에서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를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모진 말과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산이가 왔습니다. 그때 했던 말은 제 진짜 마음이 아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런 이산을 위로하는 덕임. 너무 울면 몸이 상해. 영빈자가께서도 그런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죽은 사람은 숨겨둔 마음까지도 다 안다며 아깐 저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 무서웠는데 이젠 무섭지 않아.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사나. 그럼 네 이름은? 내 이름은 주상전환합시오. 하필 그때 들어서는 영조에 이산, 덕임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고 이산을 도망시키고 미쳐 나오지 못한 덕임, 영조랑 딱 마주치는데 화평홍주 어릴 때와 닮았구나. 영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이 나으린 생각시도 의리를 하는데 그리고 알게 되는 옷소매의 붉은 끝동의 의미. 그것은 그녀들이 왕의 여인이라는 징표였고 어떤 궁녀가 되고 싶지? 글씨를 잘 쓰는 궁녀가 되고 싶사옵니다. 호호. 자신의 마음을 들어준 덕임에게 하사하는 영빈의 책. 덕임을 영빈의 처소에 보낸 제조상궁의 이유는 궁녀는 궁에서 죽을 수 없어. 생전에 권세와 상관없는 궁녀의 마지막은 한없이 초라하다며 궁에서 죽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왕족뿐이라며 궁에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데 그건 오직 승은을 입는 것뿐이라고. 보아라, 저것이 승을 입은 여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예. 모든 궁녀가 꿈꾸는 마지막이야. 이른 시각 깨어있던 덕임이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영조의 갭이 수기문 씨의 농간에 금서를 읽었다는 그녀의 말에 새 손이 읽었다는 그 책을 어서 가져오너라. 폐위될 위기에 처한 이산을 도운 덕임. 찢겨진 책에 기뻐하는 영조. 이로 인해 금서소동은 오히려 이산에게 전화위복이 되지만 새 손의 신임을 얻고자 한 덕노가 거짓말을 했고 자네가 찢어놓았나? 예, 고맙네 덕노. 내 오늘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네. 조문 간 걸 들킬까 덕임 찾기를 포기해야 했던 이산. 널 다시 만나면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가장 아팠던 날 나랑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 자신의 은인이 덕임임을 알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다. 동궁전의 궁녀이지만 여전히 천방지축인 덕임과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여전히 영조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 중인 이산. 자신이 찢었던 금서 조각으로 신분 상승해볼까 고심만 하던 그녀. 한성에 나타난 호랑이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고심 중인 이산에게 들이닥친 궁녀. 숲길에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만 세자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몇 번을 빠뜨리는 것인지 이게 진정 구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겨우겨우 연못에서 빠져나온 덕임.
세손자와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다는데 세자는 어디 가고 동국 내관만 남아 반성문 명령을 내리니 반성문을 써오라 하명하셨나이다. 반성문? 덕임아, 정 힘들면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와도 괜찮다. 이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쓰게 되는 반성문. 근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동궁 서고에서 필사를 하던 덕임 앞에 나타난 이산. 덕임에게 근래에 수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는지, 남몰래 기웃거리는 자는 없었는지 묻는데 신발을 신고 서고에 들어온 이산이 못마땅하기만 하고 돈으로 매수를 하려 들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가 쥐어준 돈까지 던지며 빗자루로 내쫓으니 당장 나가십시오. 자신의 서고인데 어이없이 쫓겨나고 2차 진입을 시도해본다. 생각시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녀와의 대화에서 자꾸만 떠오르는 예전의 그 아이. 그 아이도 생각이었지. 왜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이름을 묻는 덕임에게 세손자와를 보필하는 시간관들 중 한 분. 맞죠? 자신이 세자임을 밝히지 않은 이산. 그래. 자신을 덕노라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서연을 하고 있는 대학 연희보를 필사하고 있는 덕임이 의심스럽고 산을 겸사서라 여긴 덕임은 오히려 그가 더 의심스럽고 겸사서 나으리? 겸사서가 꽃미남이라 들었는데 거짓말. 왜? 겸사서 나으리는 엄청 꽃미남이랬는데. 뭐? 그녀의 의아해하는 표정이 답을 하니 그녀의 표정에서 실물이 실망이다를 읽어내고 실물을 보니 실망이다. 아이, 뭐 소미란 게 원래 그렇죠 뭐. 덕임의 외모 평가에 열뻗은 이산 덕임에게 경고를 날렸는데 덕임 너 그 행동 거지를 조심하여라. 이산에게 소금을 날렸다. 너무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이산은 덕노와 떡하니 마주치고 한성 제일가는 이 남자 엉뚱한 놈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덕노가 그를 정기술을 하는 덕임에게로 이끌고 이야기를 듣던 이산 과거 사도세자에게 맞았던 일이 떠오르고 그닥 마음이 좋지 않은데 서고에서 또 덕임과 마주친다. 언짢은 마음을 덕임에게 내비치며 덕임은 책을 읽어주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서고를 나선다. 반성문을 써서 이산을 찾은 덕임, 이산은 필체를 한 번에 알아보고 근데 그의 미소가 왠지 무섭다. 뭐야? 너였어? 온통 빨간 줄이 그어진 그녀의 반성문. 반성문을 고쳐야 하는 덕임 앞에 이산이 떡하니 있으니 자신의 반성문에 틀린 게 뭔지 모르겠다는 덕임과 왜 모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이산. 이산에게 한 수 배워보려는데 호랑이. 예? 이 서고에 있는 호랑이에 관한 책을 전부 찾아와라. 요청 사항이 많으니 호랑이 책 찾는 수에 비례하는 만큼 반성문을 고쳐주겠다는데 또 불통이다. 계속된 불통에 불만이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틀린 것을 표시하고 100번씩 쓰라니. 짜증 만땅인 덕임은 이산에게 이산 흉을 보니 지금 감히 세손자와를 욕하는 것이냐? 이거나 받으십시오. 이것도 불통일 것 같은데 덕임이 찾아낸 지도에 대만족인 이산. 호랑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반성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는 덕임.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표정으로 또다시 쓰는 반성문과 그걸 보며 즐기는 이산. 이제는 아예 반성문의 꽃까지 정성스럽게 그려봤는데 또 불통이다. 서럽고 슬픈데 그걸 보며 또 미소 짓는 이산. 나쁘다. 정말 나빠. 궁녀들의 축제날. 오늘도 책 읽기 이벤트가 잡혀 있는데 이산은 덕임에게 번을 서라 하고선 호랑이 잡으러 고고싱. 그런데 호랑이의 흔적이 궁으로 이어지니 사람들이 궁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아야 하는 이산. 따라오너라. 무슨 딸? 책을 읽어다오. 덕임에게 책을 읽을 것을 명한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책을 읽어다오. 호랑이의 등장에 궁녀들의 페스티벌이 피바다가 될 위험에 처하고 500여 명의 궁녀를 하나뿐인 쪽문으로 유혈 사태 없이 대피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된 덕임이 이산의 부탁으로 정기수 놀이를 빌미로 대피시키려는데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금세 아수라장이 된 페스티벌 현장. 서상궁의 기지로 복연, 경희, 영희의 연합작전으로 모두 탈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
어린 생각시들을 구하러 가나 덕임 앞에 떡하니 나타난 호랑이. 이산의 활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유인했던 호랑이는 덫에 걸리지 않고 이산을 향해 달려드는데 화살 하나로 호랑이를 작살내버린 이산. 궁녀들을 위기에서 구하지만 적들에게는 좋은 구실만 만들게 되니 단 하나의 화살로 일격에 맹수를 잡아냈다 들었사옵니다. 신은 일순 이런 생각이 들었나이다. 저리도 쉽게 범을 잡을 재주가 있다면 용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왕의 허락 없는 타위 행위에 임금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 사냥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처벌하라는 명이 내려지니 이산이 걱정인 덕임. 이산을 겸사서로 알고 있는 덕임이 궁금해지는 찐 겸사서 덕로. 덕임에게 이산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는데 산의 누이인 청성군주와 청영군주가 영조에게 곽양장군 필사본 뇌물로 이산의 구명을 청하려는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것. 세자가 용서를 받으면 겸사서는 자동적으로 용서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필사를 마쳤는데 소녀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영조의 중전도 도움이 되지 않고 허나 저와이라면 사정이 다르지요. 너라면 주상 전하를 아련할 수 있느니라. 강 큰 덕임 직접 영조를 아련하고 부디 동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 필사본을 뇌물로 이산의 구명을 청하려는데 들어줄 영조가 아니니 화만 돋구게 되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기지를 발휘하는 덕임이 자신의 특기인 이야기 풀어내기를 시작해본다. 자신이 백냥을 모으기로 결심한 이유를 자신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영조에게 들려주며 영조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마음이 누그러진 영조는 세상에는 다 때가 있다며 덕임을 돌려보내며 이산을 찾는데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며 그를 안아주고 이 해레비가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사나, 이제 2번 다시 이러지 마라. 널 잃으면 이 해레비도 못 산다. 용서받은 이산이 처음 찾은 이는 덕임이었고 그동안의 덕임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덕임에게로 움직인다. 청성군주는 덕임을 이산에게 소개하고자 하고 이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덕임, 연못에 비친 그의 얼굴에 놀라고 연못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는 덕임에 놀라고 눈이 마주친 이산과 덕임, 거기에 이산 제거 세력의 비선실세인 제조상군과 의심이라는 씨앗은 늘 순식간에 자라나니까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감께서는 일국의 세자를 죽일 깜냥이 못 되지요. 누군가의 장기 말이라면 또 모를까. 소인은 늘 제 누이를 빛나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줄 생각이었는지라. 설마 자네 너희를 세손에게라도 떠밀려고? 숨겨왔던 야망을 스멀스멀 드러내려는 덕로. 역적의 딸이었던 덕임의 운명은 덕임의 오라버니가 해빈홍 씨에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부터 정해져 버렸고 덕임의 총명함을 일찍이 알아본 제조상궁도 젊은 사내가 동궁의 주인이니 젊은 여인을 드려야지. 이산의 어머니 해빈홍 씨도 그녀를 이용하려 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갚으려무나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 내게 세손의 일을 알려주어야 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빈홍 씨의 사람이 되었다. 이산과 덕로 모두의 정체를 알게 된 덕임. 자신이 겸사서로 알던 그가 세손임의 충격이지만 왜 사람을 속여? 왜 사람을 가지고 놀아? 이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이산에게 열불이 나는 덕임. 분노의 물수제비를 날리고 종구품 나인이 된 덕임은 깊을 수만은 없으니 동궁에서 일하기에 이산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편하기만 하고 종이면 종답게 생각을 하면 안 될 텐데 왜 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걸까? 사흘을 기다렸는데 한 번도 오지 않다니. 이산은 서고해 보이지 않는 덕임에 신경이 쓰이고 여기서 재수없는 놈도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많았지 뭐. 드디어 만난 이 둘. 재수없는 놈이.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세손자. 이산 앞에 바짝 엎드려 얼어있던 덕임이에게 본의 아니게 내가 널 속이게 되었다만 그 일로 공연히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 미안했다 한마디면 될 것을 심술만 잔뜩이니 세 손이 나가자 거짓말쟁이. 왜 사람을 속여? 재수없어. 너 목숨이 10개쯤 되느냐? 소금을 또다시 뿌리다 급당황하는데 이산이 거기에 있다. 덕임의 불경한 행동을 꾹꾹 눌러 참는 이산에게 세 손이라도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데 그녀의 그런 당돌함이 이산은 싫지가 않지만 앞으로는 절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영조의 어머니와 후궁도 궁녀였기에 이는 영조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 트라우마는 이산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것이고 그런 그가 궁녀들을 가까이 할 이유는 없었으니 궁녀들의 기피 대상 1호라는 이산 그리고 그런 이산 독박을 쓰게 된 덕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이산의 마음은 더욱더 덕임에게로 향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녀에게 우산을 건넨 건 겸사서였고 그 덕에 겸사서 광팬들에게 영원히 찍히나 했는데 진정 다행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공중 암투 때문이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혜빈홍 씨는 이산을 지키려 덕임에게 동궁전의 귀한 눈이 되어라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내 덕임에게 닥치는 위기 이산을 미워하는 화완옹주에게 딱 걸리고 이산을 구해낸 덕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도의 치마가 스쳤다 트집 잡으며 곤장 100대를 벌로 내리라는데 그게 죽여라랑 뭐가 다른 것인지 때마침 이를 목격한 이산 막아서려지만 옹주를 이길 재간이 없고 중전 또한 옹주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고 영조가 중전을 방문할 걸 알기에 옹주를 두텁떡으로 잡는데 옹주 그 떡 자체가 아바마마께 독이 되옵니다. 영조의 급체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중전을 또다시 압박. 진퇴양난인 영조는 이산에게 의견을 청하고 사나, 넌 어찌 생각해? 덕임의 신호에 또다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산. 흡족한 영조는 이산에게 처벌을 정하라 하니 공주야, 세 손의 판결이 어떠니? 아바마마 소녀는 세 손의 판결이 마음에 드옵니다. 어쩌면 덕임이 덕임 자신을 살린 것은 아닌지. 혜빈홍 씨의 부름을 받은 덕임, 이산의 기방 출입 소문에 미행 지시를 받으니 따라가 보는데 무사들에게 둘러싸인 덕임, 그리고 나타나는 덕로, 이산의 사조직이 들킬 걸 염려한 그녀를 죽이라 명하고 알고 왔든 모르고 왔든 내 결론은 하나라. 죽여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이산. 멈춰라! 지금 나의 허락도 없이 동궁의 나인을 죽이려 했는가? 막아세운 이산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그의 저 여인이 동궁의 나인이었습니까? 이산의 미행을 들킨 덕임, 실망감이 지대로 폭발한 이산은 그녀의 자초지정 설명에 배신감마저 느끼니 너를 나의 사람이라 생각했다. 내 어머니를 섬겼느냐? 덕임의 출궁을 명하는데 재치와 순발력 쩌는 덕임, 머리를 굴리니 계산이 섰습니다. 저하께선 절 죽이시지 않는다. 허나 혜빈자가의 명을 거부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내랑 이산을 비교하며 저하처럼 떳떳한 사내 대장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조와 절개를 여인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데 당연히 사내도 지켜야 할 동목인데 훌륭하십니다. 저하. 자신이 미행한 이유 설명까지 척척에다가 저하와 같은 분을 제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크나큰 광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께서 만드실 태평성대를 생각하니 소인의 마음까지 두근거리옵니다. 동시에 산이 지켜 세우기에 기분 풀어주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을 하니 이산의 진정 포인트를 아주 잘 아는 덕임. 너 지금 나한테 아부하지? 진심이옵니다. 덕임의 말발에 말려든 이산의 누그러진 화에 뜻하지 않게 동덕회의 일원이 되었고 덕임과의 시간이 특별했다는 그의 마음까지 전해받았다.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 거기에 산이 너무도 사랑하는 책 선물은 덤. 책의 독후감이라니 덕임에게는 벌이지만 산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애장 목록 책들을 선물한 것이니 나름의 애정 표현이겠죠? 동궁전으로 쏘아졌던 익명서도 호랑이를 잡던 날 이산을 향했던 화살도 그 화살을 쏘았던 이 기사의 죽음도 모두 제조 상궁과 좌의정 홍인환의 콜라보였고 이제 슬슬 세 손이 과인을 대신해도 괜찮을 듯 싶소. 영조의 대리청정 언급에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다는 이둘의 작당은 점점 더 거세질 듯해 보이네요. 자신의 일상을 자꾸만 비집고 들어오는 덕임을 생각하는데 덕임이 떡하니 앞에 있고 머리 얼린 덕임에 뻘짓을 해버린 이산. 어째서 머리를 올린 것이냐? 너 설마 주상 전하의 승근을 입은 것이냐? 냉철하던 이산의 뻘짓에 신하들은 놀라고 오늘처럼 저하가 친근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입니다. 저런 뻘짓을 다 하시네. 이산은 멋졌고 덕임은 자신의 일에 놀라는 이산의 마음만 싱숭생숭. 다가온 계례식 날 나인이 된 궁녀들이 올리는 계례상을 받던 이산을 찾은 혜빈홍 씨는 이산을 덕임을 각성시키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위험한 때인지 아느냐?
어머니의 계략에 덕임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된 이산, 그리고 상처받은 덕임은 이 둘 때문에 자신의 한 번뿐인 계례식 날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애먼 사람 앉혀놓고 뭐하는 짓거리야. 나의 귀한 날을 망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아무에게도! 화완옹주와 그녀의 양아들의 이산 기방 출입 고자질에 호출당한 이산에게 내려진 외출 금지령의 독서 금지령, 이산 처소 지키기를 자처한 덕임은 방에 갇힌 신세가 된 이산을 위해 책을 읽어주고 계례식의 일을 사과하는 이산. 일생에 한 번뿐인 너의 기례식을 내가 망쳐버렸으니까.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며. 넌 나의 진심을 몰라. 나 역시 너의 진심을 모르고. 그 와중에 화완옹주 모자에게서 받은 증거에 사도세자를 떠올린 영조는 극노하며 이산을 찾고 할아버지의 폭행을 참아야만 한 이산. 오늘이 처음이 아니시군요. 근래는 드물었다. 그저 참을 수밖에 없어. 참고 계시옵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참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견디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버티는 이유가 자신이 왕이 되어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함임을 알게 된 덕임. 어명을 어기고 이산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런 이산을 위로하며 자신의 충심을 전한다.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오니 안심하십시오. 저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차고 솔직한 덕임에 점점 더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이산. 소인이 동덕회에 가야 합니다. 덕임은 손발이 묶인 이산의 눈과 입이 되어 동덕회에 이산의 명을 전하고 세손 저하의 하명을 전하옵니다. 금종령을 풀 이산을 도울 조력자 찾기에 몰두하니 혹시 그분이라면 중전만한 사람이 없을 듯하고 소인이 찾은 듯하옵니다. 네가? 제가 가겠습니다. 중전을 섭외하려는 덕임. 나와 수수께끼 놀이나 하련. 다 틀렸다고? 하나도 못 맞추고. 중전 면담 상황을 산이에게 보고 중인데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사람의 마음. 삼라만상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우주이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는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보릿고개. 상수고개. 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사람이 마음대로 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은 목화꽃. 사람이 각자 필요로 하는 꽃이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벽꽃이 귀하겠고 약방의 사람에겐 감초꽃, 소못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목화꽃이 귀하겠지요. 송구하옵니다. 산에게는 시답지 않은 수수께끼라 했지만 수고했다. 나를 위해 나서주어 고맙구나.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저하께서 소인을 칭찬해 주시다니. 세손은 나를 얼마나 중히 여기느냐. 허를 찌르는 답을 건넨 덕임은 거울이 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똑같이 비추지요. 마마께서 동궁을 중히 여기시는 만큼 동궁 역시 마마를 중히 여기옵니다. 마마께서 동궁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애만큼 동궁 또한 효성으로 마마를 받들 것이옵니다. 중전의 환심사기에 성공했다. 덕임이 완전 천재. 몹시 견디기 어려운 여인이 하나 있어.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있어. 덕임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중전은 내명부에서 옹주에게 밀리던 전세를 한 방에 꺾을 옹주 콧대 꺾기 계획에 덕임의 동참을 명하니 진잡내는 이 중전의 날이야. 감히 옹주 따위가 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 옹주가 꼼짝 못할, 왕도 편들어주지 못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와중에 옹주와 제조상궁의 친분을 알게 되는데 고민이 많은 덕임에게 들리는 소문. 이 비단 정부를 옹주방에 사들였대. 청의 비단을 사들였다는 고급 정보에 친잡내 때 화한옹주를 누를 수 있는 방도이옵니다. 국산 모카 사용 장려 캠페인인 침잠내에 청의 비단을 자랑하는 옹주를 꾸짖는 데 성공. 옹주는 무릎을 꿇으세요. 예? 꿇려라!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정녕 모르겠습니까? 아바마마께서 아신다면 중전은! 그동안 무너졌던 내명부의 권위를 한 방에 해결해버리며 옹주의 어미로서의 권위도 영조에게 인정을 받으니 옹주가 맞을 짓을 했네. 과인은 세손에게 금종령을 내린 적이 없네만 그런 일이 없대도. 이로써 풀린 이산의 금종령. 개장하는 동궁전에 흐뭇한 이산과 덕임. 하지만 이내 중전의 눈에 든 덕임을 빼앗기게 생긴 산이는 걱정이 앞서고 영영 중궁전으로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 덕임을 사이에 두고 경계 모드에 진입하는 이산과 덕로의 대립. 실례는 하지만 제주는 그리 기대하지 않네.
소인은 성나인의 재주를 기대할 뿐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 화살을 빗맞추며 겸양의 미덕을 보이던 이산이 관중이요! 덕노의 속내에 마지막 화살도 관중시켜버리며 덕임을 위해선 미덕이란 없다. 우연히 덕노의 동생을 돕게 된 덕임. 그런 덕임에게 경고를 날리는 덕노. 이러다 내가 저와의 측근 자리를 항아님께 빼앗겨버리겠소. 덕노의 귓속말을 목격한 이산은 질투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기불편해 보이는 이산의 목욕 시중을 들 궁녀는 없어 보이고 하필 그때 지나던 덕임의 당첨. 갑작스런 덕임의 등장에 당황한 이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데 아쉽네 거참. 질투에 눈먼 이산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산의 투정에 투닥거리는데 덕임 혼내려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보셨습니까? 그래, 봤다. 그럼 당장 오셔서 감히 궁녀를 희롱한 겸사서를 혼내셨어야죠.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물통 드는 덕임을 도와주려던 짐승돌 준호, 아니 이산의 썩난 근육에 놀란 덕임, 짐승돌의 근육에 다이빙을 해버리니 물속에서 불이 나는구려.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젖은 옷에 옷을 갈아입겠다는 덕임에 옷을 갈아입을 여기서? 심장이 두근두근. 여기도 하트비트군요. 욕탕 사건을 곱씹게 되는 이산과 덕임, 조강에서도 넋을 놓아버리는데 덕임의 몸에서 얼핏 본 밝은 명 한자가 눈에 박혀 지워지지가 않는다. 그런 와중에 듣게 되는 궁녀들의 수다에 잠깐. 귀가 솔깃하는데 이건 지나칠 수 없지. 덕임이 너는 문간이 좋아 무간이 좋아? 내가 사모하는 분은 새손 저하야. 모두의 경악 속에서 찢어지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이산. 좋구나를 연신 외쳐대며 또 뻘짓 중인데 팔불출이 따로 없는 것이 좋을 때다. 너무 일찍부터 김치국물 마신 듯한데 그렇죠? 중전의 스카웃 제의도 거절하며 중궁전 임무 종료에 송구하옵니다. 더욱더 덕임에게 적극적인 이산.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사도세자의 이야기까지 건네는데 너에겐 들려주고 싶어서. 그 와중에 영조의 심상치 않은 건강 상태,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조정도, 동덕해도 술렁이는데 덕노는 어이를 포섭해야 한다 이산에게 간청하고 이를 끝끝내 거부하는 이산. 그리고 여기 표면으로 스멀스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월해. 이산에게 화를 쏜 이 기사를 죽인 것도 월해였고 가볍게 남자 넷을 죽여버리니 무술이 장난이 아니고 분명 제조상궁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얘는 대체 뭐죠? 내가 잡고 있는 줄이 좀 튼튼해. 나 사실 제주상궁 마마님 조카다. 에? 오빠와 재회하게 되는 덕임. 오라비가 너무 늦어. 미안하구나. 덕임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의 이기사였기에 역적의 이름으로 같이 죽임을 당했기에 궁녀인 덕임이 걱정인 오빠에게 자신이 궁녀인 것을 만족한다며 오빠의 꿈을 이뤄라 한다. 덕임을 생각시 시절 동궁전 서구로 배정한 것도 필사를 하며 이산의 책을 공부하게 한 것도 모두 제조상궁의 빅픽처였으니 이제는 덕임이 후궁 만들기 계획을 본격화하려는데 이를 거절하는 덕임. 소인은 후궁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궁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과 사적인 감정으로 엮인다면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것을 알기에 뭔가가 생기려 하거든 생기기 전에 떠나보내. 움트기 전에 잘라내버려.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전에. 선을 그으려는데 덕임이 몸살이 났다는 말에 이산의 걱정은 산더미이고 그 귀하기 귀하다는 감귤을 슬며시 덕임에게 건네며 마음까지 건네보는데 난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곳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이산의 마음을 알기에 귤을 한사코 거절하는 덕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자꾸만 뒤로 미루고 싶었던 순간이. 눈앞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소인이 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지금 감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덕임에 삐친 이산. 덕임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덕임의 마음도 자신을 향하고 있을 거라 확신했던 이산은 격분의 자리를 뜨고 열뻗은 이산이 듣게 되는 내가 사모하는 분은 새손 저하야. 그 뒷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저하께서 혹여 오해라도 하셨을까 염려하였나이다. 동궁전의 궁녀이니
동궁전의 신하로서 신하는 주인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에 모든 신하는 주군을 사모해야 하니까. 속이 더 부글부글, 화만 더 치밀어 오르고 말았다. 싸늘하다. 온몸이 소름이 돋는다. 왜일까? 왕위에서 물러날 때가 다가옴을 느낀 영조는 이산에게 조언을 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줄 여인이 필요하다 하며 영빈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가, 그렇게 영빈을 산 송장처럼 만들었던 그가 건네는 영빈 이야기를, 그의 뒤틀린 사랑 이야기를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빠에게서 선물을 받는 덕임을 본 이산. 하필 그것은 푸른 팔토시였고 왕의 여인이라는 상징인 붉은 끝동이 가려지니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는 덕임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니 직접 물어본다. 자신의 사람이 맞냐고. 넌 내 사람이냐? 물론입니다. 덕임의 마음도 자신의 것이 맞냐고. 그럼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냐? 소희는 저하의 사람이지만 제 모든 것이 저하의 것은 아니라 감히 아뢰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내다 볼 수 있는 명석한 덕임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산과의 사랑은 그저 사랑일 수만은 없다는 걸 말이죠. 남녀의 관계일 수만은 없으니 이는 정치 싸움에도 권력 싸움에도 엮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시작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온 이산에게 가지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 이산을 삐뚤어지게 했다. 그의 소유욕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 덕임.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어쩌면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밀당의 천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덕임이 후궁 만들기 1차 제안을 거절당한 제조상궁의 2차 시도도 거절당하니 우리 중 하나인 네가 나서줄 수는 없겠니? 세손 저하를 믿으시면 됩니다. 소희는 저하를 믿습니다. 성군이 되실 겁니다. 샅샅이 뒤집어라. 예. 겁도 줄 겸 궁녀들의 방 검사를 들어가는데 월척이 덕임의 방에서 영빈의 유품이 발견되었고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는 제조상궁. 감찰 상궁들이 놓친 찢어진 금서에 천만 다행이긴 한데 덕임은 왕실의 물건을 훔친 죄로 참수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는다. 그렇게 중궁전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덕임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산. 믿기 어렵습니다. 유배형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억울한 그녀 영조의 증인 출석을 요청하니 치매에 걸린 영조 기억이 난리가 만무하고 영조가 내리려는 당근형에 이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이산. 영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군주의 시간을 내어 주시옵소서. 지난 얘기를 자세히 해봐. 그날의 일을 영조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덕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영조는 눈물을 보였고 이산은 그 예전 자신을 도와준 생각씨를 찾았다. 그렇게 죽음을 면하게 된 덕임. 산이의 무릎이 덕임을 살렸다. 오래전부터 이어졌던 자신들의 인연을 깨닫게 되는 덕임과 이산. 아무리 삐쳤다고 해도 덕임의 편을 들지 않는 것에 이산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가정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그녀의 마음에 자신이 없는 이상 멀리 보내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우고자 했다와 덕로로 인해 알게 된 영조의 치매에 영조 레벨까지 올라가면 일이 커질까봐 중전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다였는데 두 번째가 맞았군요. 그리고 영조를 대면하면서 덕임도 영조의 상태를 눈치채게 되고 이산이 왜 그랬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덕임이니 늦은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네요. 너였구나. 저하셨군요. 어릴 적 영빈 자가의 처소회사의 만남에서부터 인연이라 여기는 산에게 덕임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직진을 시작하는 이산. 오랫동안 널 그리워했다. 자신에게 생기는 감정을 잘라내려는 덕임은 그저 우연에 불과했고 그저 어린아이 둘이 우연히 만났을 뿐인데 그 만남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역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등 뒤에 숨으라는 덕임. 너에겐 그 만남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하옵니다, 저하. 아무튼 산이의 혼을 쏙 빼놓는 덕임의 밀당에 가슴에 지대로 대못이 박힌 이산. 오늘도 소유욕이 불타오르네 불타올라. 그리고 그 와중에 쫙 진열된 연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라도 하는 듯하고 머리 좋은 덕임이 휘루룩 하고 외어버린 신호연들이 한 몫을 톡톡히 할 것 같고 왕위 계승을 준비 중인 영조는 덕로와 태호, 서계중을 불러 이산을 더욱더 조력할 것을 명하고 누가
세 손을 위해 목숨을 걸어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기 있는 그대들이 전부였어. 네, 간곡히 당부하니 앞으로 닥쳐올 어렵고 힘든 일 포기하지 말고 해내시오. 여전히 덕임에 집착 중인 제조상궁은 급기야 서상궁까지 잡아와 사조직의 일원이 되기를 강요하니 내 진작 자네를 손에 넣었다면 자네 제자도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을까. 덕임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라 명한다.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관료들에 강하게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시오. 결정은 그들의 몫이지. 장차 나의 조선에서 살든가 아니면 죽든가. 이산의 왕이 오르기에 시동을 걸어본다. 때마침 영조 대신 능행을 가야 하는 이산은 영조에게서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호부를 받게 되고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야 한다. 깊어지는 영조의 치매에 슬슬 풀가동을 시도하는 궁녀들의 사조직에 거기에 제조상궁은 수기문 씨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으니 내려진 대리청정 교지에 좌상의 파직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조상궁,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화완옹주를 손절해내며 세손이 능행을 떠난다는구나. 아주 멀리 전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조의 눈밭 먼 곳에서 영모를 꾀하는 제조상궁에 행군길에 격쟁을 받은 이산, 수년에 걸쳐 궁녀 취업을 알선한다며 100여 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사라졌다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하고자 하나 이를 막아서는 덕로. 조정이 정적들에게 비밀을 주지 마십시오. 보위에 오르실 때까지 기다리시옵소서. 내 생각은 다르네. 하지만 그냥 물러설 이산이 아니니 자신의 뜻을 막아서는 덕로를 지켜보기만 할 뿐. 도대체 몇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자네는 내 사람이 되겠는가. 오랫동안 함께해왔지만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덕로와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의 실망은 점점 더 쌓여만 간다. 짜증 만땅인 이산의 고민거리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 그건 바로 덕임이었고, 고장난 아궁이에 산이의 이부자리를 대어놓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은 덕임은 보들보들한 침구에 그만 꿀잠을 자게 된 것이었는데 산이에게는 힐링의 순간이 되니 저 만지고 싶어도 만지지 못하는 애절함. 분명 붉은 끝동은 왕의 여인들이니 자신의 것일 수 있으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기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저 눈빛만 발사 중인데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꿀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려. 거기에 가슴을 훅 하고 때려치는 그의 대사에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제 눈까지 하트 만들어버리는 명장면 배출이군요. 오늘 밤 회시. 작전 돌입에 들어가는 월해. 이 무슨 어이가 없는 상황인지 마마님께서 직접 다녀오시지요. 상궁에게 식재료를 얻어오라는 궁녀라니 이건 마치 신입사원이 대리한테 복사용지 좀 가져다 달라는 격이니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서상궁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끊어버린 활에, 제거해버리는 총에, 물에 젖은 화약에 모든 것이 수월해 보였지만 관하로 가는 길을 동행한 덕임의 눈에 띄고만 물에 젖은 약포에 서상궁에게서 전해들은 사조직의 존재와 제조상궁의 정체에 영모다. 영모가 진행 중임을 직감한 덕임. 그리고 하필 그때 아이들은 연날리기 중이었고 그녀가 달달 외운 신호연이 제 몫을 할 순간이 와버렸다. 경치를 감상 중이던 이산의 눈에 들어온 신호연. 보자마자 그 뜻을 알아챈 이산. 적이 나타났으니 맞붙어 싸워라. 궁 안에서도 궁 밖에서도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이 기사들 뿐이고 호부를 받아든 덕로는 군사들을 제 시간에 데려와야만 한다. 반드시 때 맞춰 돌아오겠나이다. 부탁하네. 그렇게 시작된 광한궁의 영모 프로젝트. 이산 암살을 도모하는데 당하고 있을 이산이 아니니 일단 위장 전술로 1차 반격. 넌 동궁의 나인이 아니구나.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배우를 알려줄 리 없는 궁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고 2차 반격을 준비하는 이산. 타위를 시작한다! 5발의 화살과 하나의 활, 그리고 이 기사들과 칼로만 맞서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 위태롭기만 한데 연을 날려놓고도 산이 걱정인 덕임의 질주는 계속되고 이러면서 아니라고 계속 부정만 해대니 이미 이뤘을지 몰라.
이게 진정 그저 충심해서인지 연심해서인지 성 가르려 하지 말고 그냥 2개 다 알아 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납치된 여자아이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게 된 이산. 궁인을 수적으로 부리고 100명이 넘는 사병을 키워낼 수 있는 자. 배우를 알아내기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겠군. 간신히 막아낸 영모 1차 공격, 그리고 곧 들이닥친 그들의 2차 공격. 모두 저하를 지켜라! 이제는 진정 수세에 밀리는 위기 일발의 순간, 덕노가 타이밍 잘 맞춰 등장을 해주니 제압 완료. 믿음이 흔들리던 이산 다시 한번 그 예전 금서를 찢어 자신을 구했던 덕노를 생각하며 믿음을 다잡아 본다. 로맨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뻐도 너무 예쁜 달밤, 급 전투 마친 풍경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글치 덕임이 달려오고 있었지. 오늘따라 더 유난히 붉어 보이는 덕임의 옷소매가 이산을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로 달리게 했고, 온 힘을 다해 달려온 덕임은 이산의 품 안에 안착을 하고, 산은 나라를 지키기 바쁘고 자신은 산을 지키기 바쁘니 누가 더 바쁜 건가라며 농담까지 날리는데, 제가 지켜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신한 덕임에게 고백하는 이산. 너일 줄 알았다. 너일 수밖에.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얼굴은 너였다. 덕임아. 어쩌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안이 되어 주었는지도 모른다. 영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그녀가 내가 지켜주마. 그의 품 안에 잠들어 있어도 이천한 궁녀에게 마음 쓸 시간이 없습니다. 세자이기에 수많은 이들이 저하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저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오니 돌아오소서. 당신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로. 자신만을 바라보는 지켜야 할 다른 이들이 있기에 저하께서는 이 나라 조선 땅 모든 이들을 지키셔야 할 뿐입니다.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주겠다던 약속마저 지킬 수 없었는데, 설마 여인 하나 지키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 말씀하실 작정이십니까? 저 로맨스 파탄자, 자기 누이를 위한 사심인지 충심인지 모를 덕노.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주기로 약조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마마님. 수어청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는 세자에 살아날 방도는 영조의 모든 것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제조상궁. 방도라면 세월일까요? 잘 압니다. 전하에 대해선. 그가 사람을 믿지 않음을 이용해 천한 무술의 자식이 임금대기가 어디시였겠습니까? 전하께 독대를 청하세요. 홍정열을 통해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조에게 읊조리니, 하오나 소신은 영모 따위는 그저 핑계라 생각하옵니다. 영조는 자신의 친손자의 말보다 홍정여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영모 속에서 목숨마저 위태로웠던 산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할아버지. 이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제조상궁에게 또다시 낚여버렸다. 영조에게서 따뜻한 위로 대신 돌아온 건 차디찬 의심뿐이었고, 그의 의심은 산을 영조와 가까운 궁으로 이궁을 시키게 만드니 덕임과 이산의 생이별에 이유도 모른 채 영모의 그날 이후 얼굴도 보지 못한 산이에 무사하시겠지? 덕임의 그리움은 깊어만 가니 꿈속에서도 그가 보이고, 만지련히 사라지는 그의 잠에서 깨니 산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리움이란 걸 이제야 깨닫는다. 그리움이 눈물을 부르고 보고 싶어. 그곳에는 산이 있고, 울었냐는 그의 질문에 진심을 얘기할 수 없는 덕임. 그녀의 잠꼬대를 들었던 산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으니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덕임의 마음이 자신과 같음을 느끼는데 자꾸만 아니라는 덕임에 확인하고 싶지만 더는 아닌 척할 수 없다. 더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산의 고백을 가로막는 덕임. 자신의 소원은 산이 보위에 오르는 것이라며 그날까지 다른 생각은 마옵소서. 그의 길에 걸림돌이 되기 싫은 그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숨겨보는데 부디 못하라시옵소서. 돌아서는 이산 귀에 들린 덕임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를 붙잡으니 닿으면 부서질까 살며시 그녀에게 건네는 이마키스. 아, 설렙니다. 왜 제가 설렐까요? 연기가 대박이라서 소중히 여긴다는 게 아낀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냥 취하십시오. 한번 취하고 나면 부질없이 사라질 열정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그녀를, 그 마음을 쉽게 그저 취하라는 덕노에 발사되는 레이저 눈빛.
눈으로 욕한다는 말이 저 연기를 두고 하는 말인 듯. 그녀의 일은 입에 담지 말게. 명일세. 제조상궁을 찾은 영조. 때늦은 미안함을 전하고 영조에게 자신이 아니라 왜 영빈을 택했는지 묻는데 자신과 같은 부류의 그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고 영빈 곁에서는 편히 쉴 수 있었다며 이유를 전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한편 서상궁을 지켜주겠다 다짐했던 덕임은 광안궁에서 수결한 그 연판장을 없애려 하고 제조상궁의 처소에서 광안궁으로 통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한 서상궁과 덕임. 그곳에서 발견한 박상궁을 구출해 나오는 두 사람의 어찌나 심장이 쪼이든지 민가로 나와서 돌보는데 세손 시해의 조사를 위해 파견된 안핵사가 돌아오기 전 판을 뒤집어야 하는 제조상궁의 계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니 손절하려던 옹주의 쓰임새를 찾은 그녀.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영주 앞에 계장과 생감을 떡 하고 내놓으니 계장과 생감으로 형이었던 경종을 독살했다 의심받아왔던 영조의 분노 게이지는 급상승. 누가 과인에게 이런 음식을 올렸을까? 제조상궁의 계략에 금지된 음식을 올린 격이 되어버린 산.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영조. 혜빈의 지시라 단정지은 영조의 새꼬쟁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다는 걸 안 순간 맨손으로 그걸 가로막은 산. 황환옹주의 지시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산은 그저 어머니 대신 자신이 벌을 받겠다 할 수밖에 없고 소순에게 벌을 내리소서. 이런 일을 꾸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화한옹주의 중전의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른다. 절 얼마나 총애하시는데 너는 어쩌면 이리도 어리석지. 네가 누구의 깸에 빠져 이런 모략을 꾸며내는지는 내 알 바 아니나 감히 나까지 말려들게 해? 연회의 사건으로 금종령이 내려진 산이에 그의 화상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덕임은 그를 볼 수조차 없는데 그 와중에 산을 걱정하는 덕임의 마음도 화상약도 그저 가볍게 자신이 꿀꺽해버리는 덕노. 얘가 진정 이 둘 사이의 하트 브레이커네요. 혹 성나이는 보았는가? 아니요, 보지 못하였습니다. 산으로 가득 찬 마음을 덜어내려 풀잎배도 뛰어보지만 가라앉기는커녕 더욱더 선명해지기만 하고 오로지 사랑하는 한 사람의 한 여자이고 싶지만 왕의 여인이기에 그가 맞이할 여인 중에 하나가 되기는 싫은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 시들고 싶지 않은 산이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또한 소중한 덕임이기에 온전히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것인데 연심도 충심도 한테 섞여 배가 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덕임에 용서받고 싶어? 그러하옵니다. 그럼 네 애미 짓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제 인생에서 어미를 지워버리면 되옵니까? 아비를 지웠듯이. 어미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누가 죄인이지? 누구의 이름을 듣고 싶으시옵니까? 대체 누구의 이름을 내놓아야 노여움을 거두시겠습니까? 대리청정을 명받은 국본이야. 저 자리에 오르든가 아니면 죽어야지. 다른 이의 말들에 휘둘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할아버지의 마음도 다친 손도 아픔이 배가 되니 산이는 덕임이가 그립기만 하다. 지금 네가 곁에 있다면 조금은 덜 아프려나? 근데 왜 울어? 저기서 무사하시지 않으니까요. 박상궁을 돌보다 서상궁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내 보는데 이를 듣던 박상궁, 금등지사를 찾아라 덕임에게 조언을 한다. 그리고 말씀드려라. 사도세자 저하께서 피와 목숨으로 얻어낸 그 약조를 지키시라고. 그것은 사도세자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산이 왕위를 물려받을 약조를 받은 문서였고 금등지사의 위치를 알려주는 3가지 힌트. 박상궁이 그렇게 이산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도세자의 휘양과 혜빈홍 씨의 가락지, 그리고 사도세자가 신뢰하던 이 기사였던 덕임의 아버지가 직접 덕임의 몸에 새긴 발글명. 그제서야 사도세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식의 안위를 지켰음을 알게 된 혜빈은 원망만 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원망이라도 덜했을 것을. 평생 원망만 했던 사도세자의 마음에 눈물만 흐르고
금등지사의 힌트가 담긴 3개의 문자를 가지고 아들을 살려야 한다. 덕임의 오빠 성식은 덕임을 걱정하지만 이산을 향한 덕임의 마음을 깨닫기에 덕임의 몸에 새겨진 글자는 밝은 명이 아니라 해와 달임을 알리니 금등지사가 있는 곳이 바로 임금의 용상 뒤에 있는 1월 오봉도라는 걸 눈치챈 덕임은 이산에게로 향한다. 그 시각 이산을 찾은 동덕회, 예정이 없던 조회가 열린다는 내일, 이산의 폐위를 염려한 이들은 영조의 병을 핑계로 선위를 받아야 한다 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저버릴 수 없는 이산의 거절이 덕노의 분노를 불러오니 자신이 이루어온 게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까 걱정이 태산이다. 영조의 명에 편전을 향하는 이산을 가로막는 덕임.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지도 못한 채 조회에 참석하는데 그곳에는 제조상궁의 계량만 있을 뿐이었고 홍정여가 획득한 동덕회의 명부를 받은 영조에게 손자의 마음 따위는 들리지 않으니 산의 진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산을 향한 의심만 남았다. 그저 손 놓고 이산이 폐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덕임의 차선책은 중전이었고 세 손을 지켜야 하는 중전의 도리를 다하라. 그것이 중전에게 더 큰 득이 될 것이라 설득하니 새치 어느 날 움직이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결국 내 마음을 바꿔놓았단 말이지. 오늘도 덕임의 말발에 세자 편들기를 택하니 소인, 지금부터 금등지사에 대해 고하겠나이다. 중전도 금등지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실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산에게 손자를 믿지 못해 자기 혼자 실망하고 자기 혼자 분노하고 그 화를 온전히 산에게 퍼붓던 영조가 칼을 빼들었다. 영조가 칼을 빼내 들었던 그 순간 이미 영조의 산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은 사도의 기억을 교차하고 있었으니 자신보다 자식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영조의 임금으로서의 무게가 내 백성을 해치는 놈을 과인이 어찌 살려두어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 내 놈이 살 줄 알았더니야. 산을 선이라 생각했던 영조의 이선 내 이놈. 그리고 평생 자신을 자신으로 봐주지 않았던 할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아비가 아니옵니다. 산이옵니다, 알바마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비가 아닌 저를 보시옵소서. 산이옵니다, 알바마마. 자신을 온전히 자신으로만 봐주길 바라던 이산의 울분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왕 자신도 대신들도 영조의 병이 심각함을 알게 되고 편전으로 향하는 중전과 덕임에 발등에 불 떨어진 제조상궁의 방해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덕임. 이모년의 그날도 오늘처럼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하옵니다. 제발 떠올려 주시옵소서. 금등지사에 대해 알리니 과인의 필체가 맞는 것 같소. 영조는 이산을 살려 보위에 올리기로 약조했었음을 기억해낸다. 기억나. 그 아이와 약조를 해드렸어. 화환옹주를 통해 옥새를 이산에게 건네며 과인이 더는 군주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 같소.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세 손에게 옥새를 맡기고 과인은 편히 쉬려 하오. 넘기는 왕의 권한. 둘만의 장소에서 만난 덕임과 산의 눈빛은 애절하기만 하고 상처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누구도 내 상처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 오직 너뿐이다. 자신의 고백 예고를 하는 산. 안핵사가 돌아오기 전 판을 뒤집으려던 제조상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제조상궁은 타버린 용포와 함께 광한궁의 수장 자리를 월해에게 물려주는데 자신의 최후를 예감한 그녀를 부르는 영조.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그녀의 마음을 배신한 미안함을 전하며 출궁하여 살라지만 이제는 지쳤다며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 그 시각 어미를 살리기 위해 산을 찾은 정백인. 그 예전 산이 사도세자를 살리고자 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살려내는 어미의 목숨. 저하께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셨지만 소인은 감히 제 뜻을 이루고자 하옵니다. 어미에게 작별을 고했다. 죽음이 임박한 영조는 산에게 임금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라며 이제 네가 조선의 왕이야.
할아버지로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 말하며 숨을 거두니 봤지. 넌 약조를 지켰어 이놈.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모시러 왔나 봅니다. 제게 그토록 큰 고통을 줬으면서 아비를 빼앗고 할미를 빼앗고 그 모든 게 전하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움이 더 이상 미움일 수 없고 할아마마 제발 돌아오소서.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일 수 없고 그렇기에 넘어서야 할 일이었고 소송 무섭고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에게는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를 임금을 잃은 산의 두려움과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는 산. 제발 다시 돌아오소서. 다시 돌아오소서. 구시대가 가고 새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 제조상궁과 박상궁의 죽음으로 궁녀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던 덕임과 친구들. 변하지 않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지만 새로운 왕의 즉위에 모든 게 바뀌는 것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영조가 승하한 지 3년, 이사는 왕으로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덕임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그를 보살피고 있었고 선왕의 3년상의 끝에 덕임을 마주한 산. 그녀와 가족이 되고 싶다며 자신의 후궁 자리를 청한다. 후궁이 되어달란 말에 덕임이 지었던 표정이 자꾸만 떠오르기에 마음이 시끌시끌한데 태호의 믿음직하지 않은 연애 조언에라도 매달려 보려는 산 앞에 여인의 마음을 잘 아는가? 여인의 마음이라면 신이 꿰뚫고 있나이다. 알세. 아시겠습니까, 전하? 대체 무엇을? 여인들의 동정심을 막 자극을 해야 여인들이 잘해줍니다. 약한 척, 불쌍한 척. 예, 전하. 그 정말인가? 제 목숨을 걸겠사옵니다. 역당들이 나타났다. 수생령이 떨어졌다. 둘씩 짝을 지어 일대를 샅샅이 뒤져라. 예, 마마님. 지금 들었어요? 그만 가자. 살펴봐야죠. 그만둬. 추포해라. 추포되는 월해. 덕임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그녀. 옆집 살던 덕임을 지키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에 그저 슬픈 덕임. 그리고 그 역당의 배우에 산의 아우 은정군이 있었음에 고뇌하는 산. 꼭 발본세곤하여 처단하시옵소서. 그럼 전부를 죽여야 하는데 은정군을 죽이시옵소서. 그리고 산이 느끼는 제왕의 무게에 덩달아 짓눌리는 덕임. 나 오늘 실수를 하나 했어. 전하께선 아우를 죽이셔야 돼. 난 전하께 어서 빨리 형제를 죽이시라 권한 셈이 됐어. 전하 곁에서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가끔 숨이 막힐 것 같아. 아우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술에 잔뜩 취한 산의 기분을 맞춰주는 태호와 서상궁에 한결 마음이 풀린 듯 보였지만 그 웃는 얼굴에 내비치는 눈물이 내 맴을 찢어지게 하는구려. 꿀물을 가지러 갔던 덕임은 산의 괴로움에 아우를 죽였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덕임을 마주한 산은 자신을 피하는 듯한 덕임에 아우를 죽인 고통이 되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처럼 날 무서워하지. 친아마저 죽이는 임금이라 무서우냐? 그 와중에 또 자신의 곁에 있어달라, 가족이 되어달라 어필하던 산.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 텐데 오늘은 네가 운이 나쁘구나. 너와 나 둘뿐이다. 키스를 목전에 두고 술이 웬수지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덕임이 눈 감았는데 어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그를 곁에서 지키는 덕임. 이루신 것은 글쎄요, 뭐 하나 제대로 보이질 않는지라. 슬슬 정치적인 문제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대비와 산이 대면하는 이유는 후궁 간택이었고 대비는 중전의 후사가 없음에 후궁을 들이라며 덕로의 여동생을 내밀었다. 이는 산의 어머니의 강력 추천이었고 산의 어머니의 후궁 제의도 덕임이 거절했음을 알았다. 그렇게 그 이유를 너무도 알고 싶었던 산은 덕임을 찾고 그녀가 후궁을 거절한 이유를 듣게 되니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녀의 말에 오로지 왕을 위해 희생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던 덕임. 그런 그녀의 말을 생각하던 산은 지금은 그 뜻을 받아들이나 그저 미뤄둘 뿐이라 못 박는다. 미루어 두겠다 하였지 있겠다고 하지 않았다. 결국
덕로의 여동생은 후궁이 되고 이산이 후궁의 숙소로 가는 밤 덕임은 홀로 그의 숙소를 지킨다. 기다리는데 익숙해져야만 해. 나는 그저 지존을 모시는 궁녀일 뿐이다. 처소를 지키던 덕임 옆에 산이 있고 자신의 어깨를 소중한 덕임을 위해 내어주었다. 어째서 여기 계십니까? 임금이 되어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지.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에게 가든 감히 막을 수 없어. 그러면서 던지는 자신의 마음. 넌 기막히게도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오늘은 하루 종일 너 때문에 뒤숭숭했지. 넌 내가 얼마나...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을 모른 채하며 덤덤히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덕임 때문에 속이 갑갑한 이산. 어젯밤 전하께서 숙창궁이 아니라 관상감으로 가셨대. 합궁일 조작을 산에게 들켰음에도 대단해.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자기 혼자 쏙 빠져나가고. 자신이 무얼 해도 사는 자신 편이라 오만감이 하늘을 치닫는 덕로에게 전하께서 처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하여 화조차 내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태호가 주의를 줘봤자 들어먹을 덕로가 아니니 물론 전하께서 내게 화가 나셨을 것이오. 하지만 전하께서는 언제나 날 용서하셨고 이번에도 그리 하실 것이오. 난 전하의 마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 홍 내금의장은 전하께서 이루고자 하는 3가지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 아무리 제가 기억력이 나쁘다 해도 한 번, 2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은 일은 기억합니다. 거봐, 산이 꿈꾸는 것들 너는 모르잖니.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째서지? 산의 마음을 못 본 척 원빈을 이야기하는 덕임에 왜 나를 다른 여인에게 보내려 하는 것이냐? 너에겐 이제 내 마음 따위는 상관도 없느냐? 점점 더 멀어지는 덕임 때문에 속이 타는 이산. 늘 생각했다. 사실은 너도 날 마음에 품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너도 날 은혜하고 있다고. 정말로 너의 마음에 나는 없는 것이냐? 여전히 자신의 진심을 어필 중인데 은혜한다, 연모한다. 직진 고백 중인 이산의 직진을 거절하는 덕임.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 되기를 바란 적 없습니다. 산에게 대못을 박았다. 급기야 서상궁에게까지 신세 한탄 중인데 당연히 내 것일 줄 알았으나 내 것이 아니더군. 내가 오라면 올 줄 알았는데 억지로라도 손에 넣을까? 나쁜 마음이 수시로 샘솟는 산에 쌍궁은 어찌 생각하는가? 산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조언을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산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고 원빈이 위독하다 합니다. 그때 그에게 전해지는 원빈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그녀에게로 향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생을 마감한 그녀와 그녀의 죽음에 좌절하는 덕로. 원빈이 전하의 빈이 세상을 떠났나이다. 큰 꿈이 좌절되었으니 홍도 승지가 미쳐 날뛰겠구려.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덕로는 원빈이 살해당했다 생각하고 경희와 만나기로 했던 덕임, 나타나지 않는 그녀의, 궁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녀의 걱정이 태산인데 중궁전의 궁녀 6명이 사라졌다. 매관매직에 자신의 명을 어기고 제조상궁의 세력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음까지 그 세력의 수장이 홍덕로다. 줄줄이 엮여 들어오는 덕로의 만행에 이제는 결심을 해야 하는 이산. 산은 그런 덕로에게 사라진 궁녀들을 찾아라 명했다. 물에 뛰어든 덕임에 혼비백산한 이산. 자결하려 했다 오해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다 덕임의 동무 때문이었다니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혀본다. 자신의 벗이 걱정인 덕임에게 동무가 돌아올 것이라 약속을 했다. 궁녀 찾기 임무를 덕로에게 맡겼다는데 덕로의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에 그깟 궁녀들 몇 명 찾아내지 못한다고 전하께서 날 멀리하실까? 저울이 있다면 달아보시오. 전하께 나 홍덕로와 궁녀들 중 어느 쪽이 더 중할지. 사라진 궁녀들 찾기 프로젝트의 실패를 예감하며 불안하기만 하다. 그리고 출동하는 이상과 태호. 덕로에게 없애라 지시했던 광안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궁녀들 그리고 그녀들을 끌고 가는 덕로를 보게 되는 상과 태호. 신을 처음으로 규장각으로 부르셨나이다. 참으로 기쁘옵니다. 산은 덕로를 규장각으로 불러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다. 자네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 잘 생각해서 답해주게.
난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노비들을 해방할 것이야. 어찌하여 그런 목표를? 현실을 생각하라며 반박하던 덕로. 궁녀들 또한 대신할 자들이 많다며 말을 건네니 사내 정치관에 동참하지 못하는 덕로. 그것이 자네의 생각이군. 자네를 완전히 이해했어. 산이 준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렸다. 죽을 뻔한 사머리를 덕임과 친구들이 구했는데 덕로가 중전의 처소에 비상을 놔두라 명령했단다. 가족이 죽을까 두려워 죽으려 했다는 사몰의 말에 경위를 살리기 위해 산이 아닌 대비를 택한 덕임. 산이 덕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변수에 사단이 날 줄 알면서도 도박을 했다. 전하는 믿을 수 없어. 전하께선 임금이셔. 늘 계산을 하시지. 난 그분과 달라. 목숨을 두고 저울질 같은 걸 할 순 없어. 덕임은 광안궁으로 향하고 덕로에게 잡히는데 그의 의도를 알았다. 중전이 원빈을 죽였다는 증거를 궁녀들을 협박해 만들려 했던 것이었고 어서 나를 위해 증좌를 만드시오. 덕임을 협박하던 덕로 앞에 나타나는 이산. 덕임과 궁녀들을 구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덕로에 누구나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태연히 이를 저질렀지. 수도 없이 자네의 잘못을 용서했네. 과인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 자네는 결코 나의 사람이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전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산의 마음을 읽은 태호는 덕로를 살려달라 청하고 전하께서는 누군가 도승지를 살리려 나서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덕로를 죽이라 명하지 못했다. 그렇게 사직으로 일을 마무리해보지만 해명할 것이냐? 아니옵니다. 덕임이 대비에게 손을 내민 것에 이를 그르치려 한 게 거기에 자신을 믿지 않았음이 더욱더 원망스러운 상과 전하께선 처음부터 모든 일을 알고 계셨지요. 모든 걸 알면서 자신을 속인 산에 화가 나는 덕임. 참으로 오만하고 방자해. 예, 소인도 아옵니다. 하오니 벌을 내리소서. 소인이야 어차피 한낱 소모품인 궁녀가 아닙니까? 원망 섞인 마음으로 전하는 산의 고백에 너를 내 마음에 두었어. 너에겐 내 가족이 되어달라 말했고 오직 너뿐이야.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연모한 여인이 바로 너다. 배신감에 가득 찬 덕임. 또다시 산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니 소인은 전하를 연모한 적이 없사옵니다. 한 번도 사내로서 바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앞으로도 결단코 그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산, 분노의 키스를 날렸다. 덕임의 거짓말, 저 손끝이 말해주네요. 그리고 그녀에게 알리는 출궁. 내일 동이 트기 전에 궁을 떠나라.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작별의 키스였을 줄이야. 성과 덕임 있느냐? 어명을 받들어 출궁하였나이다. 그저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을 뿐이야. 궁 안 어디에서도 없는 덕임을 확인하며 그녀의 방에서 여범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찢어진 금서 조각. 이게 왜 여기에? 화딱지 난다고 출궁하라는 산이나 고지고대로 떠난 덕임이나 한 번만 잡았어도 돌아섰을 산인데 정말 떠났구나. 빌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그게 너지. 그러니 덕임이죠. 그렇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청영군주의 집에서 지내는 덕임. 마주친 덕로에게서 후궁 간택령의 소식을 듣는다. 궐 밖에서 맞이한 비에 청영군주의 집에서 머물게 된 산. 덕임을 마주하게 되고 실망이 크셔서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널 우리 집으로 보내셨을까? 산의 배려로 자신이 청영군주의 집에서 지내게 된 걸 알게 된 덕임. 간청드리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지? 자신을 모른 척 지나쳐 달라 청하고 여전히 자신에게는 찬바람 쌩인 덕임에게 모진 말을 해버렸다. 네 옷고름이라도 풀어야겠구나. 이제야 좀 두려워. 산의 어머니의 명으로 궁으로 돌아가던 덕임은 덕로를 찾는데 여전히 삐뚤어진 덕로. 예전부터 항아님을 보면 늘 화가 났지. 그러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걸랑 기억하시오. 나를 죽인 것은 항아님이라. 덕임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산은 후궁을 맞이하고 새로이 후궁이 된 화빈에게 마음을 주려 노력해본다. 그대가 궁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오. 과인 또한 그대를 최선을 다해 아낄 것이오. 화빈의 처소에서 덕임과 마주친 산. 자신의 어머니가 덕임을 부른 것을 알게 되고
화빈의 명으로 산을 찾은 덕임. 돌아오니 좋으냐? 아니면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이냐? 사실은 그러하옵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전하고 전학계 가서 실컷 꼬리를 치다 왔다지. 회초리를 준비해라. 덕임과 산이 함께였음에 질투가 폭발한 화빈. 전 도승지 홍동로가 세상을 떠났다옵니다. 그리고 덕노가 죽었다. 금서를 찢어 산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생각시였음을 유서로 남긴 덕노로 인해 덕임을 찾아 화빈의 처소에 왔다. 덕임이 홀로 일하는 모습에 그녀의 부르튼 손에 분노가 차오르고 화빈! 네가 감히 어머니를 찾아가 왜 덕임을 불렀는지, 그런 꼴이나 보려고 제 곁에서 떠나보낸 것이 아닙니다. 왜 자신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인지 묻고 임금으로서의 산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산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산의 어머니. 이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는 주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부디 행복해지세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마음에 산의 고통은 더해가는데 그곳에서 덕임이 울고 있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보는 앞에서만 울어. 내가 보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홀로 울지 마라. 이것은 명이다. 그리고 금서를 찢은 것이 덕임임을 알게 된 산. 역시 너였구나. 언제나 너였어. 고맙다. 몇 번이고 날 구해주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조차 날 지켜주어서. 진심을 담아 또다시 전해보는 자신의 마음에 여전히 미동도 없는 덕임에 역시 너무 늦은 것이냐. 돌아서는 산의 옷자락을 드디어 잡은 덕임에게 돌아온 건 격한 포옹이었고, 널 그리워했다. 산은 덕임에게 자신이 다가갈 것임을 알렸다. 내가 오라 하면 올 것이냐? 명이시라면 그리 해야지요. 스스로 오고 싶은 마음은 있느냐? 어쩌면 그리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에 달한 화빈의 질투는 대비와의 공조로 이어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절 도와주실 분은 오직 대비마마 한 분뿐이시옵니다. 화빈과의 공조 전 사전 준비를 들어가는 대비. 우선은 산을 떠본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사람을 믿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하지만 노론의 수장인 대비의 오빠를 풀어준다면 조정을 통제하기 힘들기에 어이를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하려 하고, 세상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오라비가 죽는다면 난 주상을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떠보는 덕임. 너는 왜 내 사람이 아닐까? 내 것이 되렴 덕임아. 송구하옵니다 마마. 소인의 답은 예전과 같사옵니다. 자신의 사람이 되어달라는 대비의 청을 또다시 거절하자 아쉽구나. 정말 아쉬워.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를 외치며 화빈의 계략에 오케이를 날리니, 죄목이 무엇이옵니까? 저 아이가 외간 사내와 사통을 저질렀다는군요. 화빈은 덕임의 오빠가 준 소매 덮개를 내놓으며 덕임이 사통을 했다 고발하는데, 궐 밖에서 그자와 단 둘이 만났다 하옵니다.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선물과 서찰까지 주고받았고, 예. 외간 사내와 사통하였다면 그 죄는 사형이다. 그냥 오빠라고 하면 될 텐데 인정만 하고 해명을 하지 않는 덕임에 주상과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모두 잠시 물러가거라. 자신의 오빠를 살리기 위한 대비의 딜을 거절하는 상까지. 기껏 이어졌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 한나라의 임금이 궁녀 하나를 구해내지 못하는군요. 그럼 앉아서 구경이나 하세요. 저 아이가 죽는 것을. 위기에 처한 덕임을 산의 어머니가 구했다. 오해가 있다 하여 잠시 들렀습니다 마마. 그 와중에 사통이 아니라니 더 없이 기쁘기만 한 산. 나가도 너무 나간 화빈. 사도세자를 모셨던 이 기사의 자식이니 죄인의 자식이라 외치니, 대비마마, 달라진 것은 없사옵니다. 멍청한 건지 사도세자가 산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건 아닐 텐데 말이죠. 어서 성과 덕임을 처벌하시옵소서. 역적의 자식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도세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도세자의 아들인 산 앞에 아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여. 산을 죄인의 자식이라 부른 격이니 진정 화를 부르는 스타일 같습니다.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아무래도 너는 아웃이다 얘. 여인들의 질투 사이에서 위기에 처하는 덕임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산.
오늘 밤 성과 덕임을 내 침전으로 드려라. 예.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덕임. 산이만 나오던 목욕신에 합류하는 덕임에, 꽃단장에, 덕임을 기다리며 풀어지는 산의 표정에 드디어 합방입니다요. 이제 2번 다시 너를 빼앗기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없는 곳에서 홀로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연모한다. 뭘 자꾸 그렇게 묻는 것인지. 너 소매 잡던 그 순간 덕임은 이미 결심한 건데, 소매도 잡았고 손도 잡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에 산이 꿈에 그리던 가족이 드디어 된 산과 덕임. 전하께서 이럴 줄 몰랐네. 궁녀를 그렇게 멀리 아시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조의 시각이 다가옵니다. 상근영감,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친구들과 복조리를 만들며 열흘째 자신을 찾지 않는 산을 기다리는데 보고 싶었다. 후회하셔서 오시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빨리 올 걸 그랬구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줄 알았다면. 조정에서는 왕으로서 카리스마 장렬하고선 덕임 곁에선 애정이 만땅이고, 이제는 진정 지치고 힘든 자신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를 갖게 된 산. 회임이 맞으시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마마. 임신을 한 덕임에 자신보다 더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고, 산이만 오면 완전체인데 혼자서만 기뻐하는 산. 임금이기에 회임을 하지 못하는 중전이 있기에 한 걸음에 달려가지 못한 채 중전에게로 향하고, 아쉬워할 덕임을 달래는 건 서상궁이고, 그런 상황을 이해 못할 덕임이 아니니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마음은 섭섭하고, 임금이기에 산에게 아무것도 바랄 수도 기대할 수 없음을 또다시 깨닫는다. 하지만 새벽같이 덕임을 찾은 산. 의젓한 아들이든 천방지축 딸이든 정말 기쁠 거다. 아이와 함께 너와 내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자신의 기쁜 마음을 전하고 덕임은 자신의 걱정을 덜어내본다. 산덕 커플의 꽁냥꽁냥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자신의 인생이 없는, 주기만 해야 하는 삶을 끝끝내 거부해봤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산을 향한 마음을 꾸역꾸역 눌러둘 수가 없었기에 산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했을 덕임의 생각들이었는데요. 그녀의 생각들이 느껴지는 그 예전, 친구들과 자유로웠던 자신을 보면서 손을 흔드는 장면, 자신과의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것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도 없는 삶, 주기만 할 뿐, 기다려야만 할 뿐인 왕의 여인으로서의 삶에 타협하는 덕임의 선택이 마음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이 둘이 커플이라 기쁘면서도 산이 곁에서 덕임이 어찌 되는지를 알기에 그녀가 끝끝내 거절했더라면 덕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항상 이 만약에라는 단어가 참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시작부터 아들을 잃은 산과 덕임의 모습에 벌써 눈물바다인데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환청인가 봐. 둘째를 임신 중이라 아들의 마지막조차 보지 못한 덕임의 슬픔에, 덕임을 다독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산의 다그침에,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셈이냐. 네가 입는 것, 먹는 것, 머무는 것, 그 모두가 백성들이 바치는 조세에서 나온다. 어떤 슬픔을 겪든 백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니까. 자식을 잃은 엄마로 온전히 슬픔을 뿜어내고 싶어도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왕의 여인이기에 그럴 수도 없는 덕임과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임금이기에 자신의 아픔보다 임금으로서의 의무가 앞서는 그의 오열이 17에 괜히 봤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이 또 티슈 반통 쓸 각입니다. 세자를 잃은 슬픔에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살고자 하는 덕임에게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영희가 별감과 사통하여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한 것이 들켜 옥에 갇혔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영희를 찾은 덕임. 전부 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전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이의 여인이 되는 행복을 위해 죽음도 감수했다는 영희에 친구의 죽음이 슬프기만 하다.
죽은 아들의 죽을 친구의 영희야. 덕임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네요. 그런 덕임을 알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내, 세자의 죽음을 홀로 슬퍼했을 산을 알기에 그를 위로하는 덕임에 전하, 신첩이 잘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자식을 잃은 사람은 저만이 아니지요. 전하께서도 아파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시기에 더 괜찮지 않으셨겠지요. 감기에 걸린 산의 곁을 지키는 덕임. 더 주무십시오. 조금만 더 곁에 있어도. 아니다. 넌 회임 중이니 가벼운 꽃불이라도 올면 큰일이야. 어서 가거라.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넌 가지 말라 하면 간다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는구나. 전생에 청개구리였나 봅니다. 산은 소중한 사람이 떠나가 슬퍼도 덕임이 있기에 견딜 수 있다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데 산의 얼굴을 쓰다듬는 덕임의 손이 너무나도 뜨겁다. 뜨겁다. 내가 아니라 네가 뜨거워. 전하께서는 강인하신 분이지요. 그러니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덕임아. 쓰러진 덕임의 곁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편전으로 향해야만 하는 산. 덕임은 자신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알았고 산이 대신 친구들을 부르는데 서상궁은 친구들 대신 산을 불러오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그 애들 얼굴을 꼭 보고 가야 하는데. 난 보고 싶지 않았느냐. 전하께서는 괜찮으실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지키셔야 할 것들이 오히려 전하를 지켜드리겠지요. 다음 생에는 자신을 모른 척 지나쳐 달라는 덕임에 여전히 덕임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한 산. 너는 나를 조금도 연모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모르시옵니까? 정녕 내키지 않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 달아났을 것이옵니다. 모르시옵니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덕임에 오열이 폭발인 산. 내가 잘못했다, 덕임아. 나를 두고 가지 마라. 후사를 이어야만 하는 산은 후궁을 다시 들여야 하고 대비와 자신의 어머니가 내어놓은 여인들이 죄다 덕임과 흡사함에 상을 엎었다. 그리고는 덕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 이를 후궁으로 맞이한 산. 후궁이 올린 만두국에 산은 덕임이 떠오르고 음식은 본디 모양보다는 맛이지요. 음식은 본디 맛보다는 정성이지요. 아. 아. 그치. 아. 너를 잊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의무를 다 할 것이다. 평생 그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리 살아갈 것이다. 덕임에 대한 그리움을 일로 채우니 이런 태평성생 처음이다. 어느덧 40대가 된 산. 나라는 태평성대이고 임금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 앞에 뛰어난 활솜씨를 보이는 무인. 그가 덕임의 조카임에 다시금 떠오르는 덕임. 산은 덕임을 기억하는 자를 찾고 이제는 제조상궁이 된 경희가 앞에 있는데 동무들과 약조를 했지요.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의빈 역시 그러하겠지요. 내 사람이야.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아. 의빈을 잊으셨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니셨군요. 경희에게서 전해받은 덕임의 유품들에 그녀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다 떠오르니 덕임을 향한 그리움도 사랑도 하나도 줄지 않았음에 눈물만 흐르고 이리도 작은 사람이었던가. 그런 너를 내가 연모하였다. 신이 이런 말을 고하게 될 줄은 몰라사옵니다. 전하를 주군으로 모시어 기쁩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홀로 덕임을 생각하며 맞이하는 산. 눈을 뜨니 덕임이 자신 앞에 있고 아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꿈이라 생각했던 것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꿈이 되니 떠오른 덕임의 죽음에 덕임의 손을 잡았다. 온전히 서로만을 바라보는 엔딩. 저 그냥 해피 엔딩이라 생각하려고요. 동화 같은 엔딩. 꿈인지 과거인지 현재인지 죽음인지 모를 영원이 되는 순간. 그곳에서 다시 만난 덕임과 산. 이제서야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찾았네요. 오로지 둘이었던 그 별 땅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봄에 함께 보자던 꽃을 보며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 산더 커플. 꽃이 다시 피었구나.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러니 제발 날 사랑해라.